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M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여성인데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저를 내보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안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저에게 벽을 치는 것 같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요. 사실 저는 또래에 비해 벌이가 좋고 재산이 있는 편이라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거리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1대1로는 대화도 잘하고 재산이나 재테크 이야기 나올 때는 뭉뚱그려서라도 말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저한테 벽이 느껴지나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사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오래 만났고 친한 친구가 자녀 문제 관련으로 고민을 하길래 진심으로 걱정돼서 충고를 해주었거든요. 확실히 친구가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도 걱정을 듣길래 저도 부모님 말이 맞다고 하며 몇 가지 근거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나 불쾌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차, 이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친한 사이라도 진심 어린 말 몇 마디에 무너질 수도 있는 모래성 같은 게 사람 간의 관계구나 싶어 허무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어떻든 그냥 달콤한 말만 해야 하는 건지 씁쓸합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소통 방법,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먼저 충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충고 비판은요, 그냥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한 구절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비판은 쓸모가 없다. 이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한다. 비판은 위험하다. 이는 사람의 긍지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진가를 상하게 하여 적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논리의 동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우리는 감정의 동물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자극받고 행동한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냥 얼마나 가깝건 친하건 아끼건 그냥 충고는 하지 마세요. 상대가 정말 궁금해하면서 조언을 원할 때만 덜 과격한 언어로 말해주면 돼요. 충고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그 사람이 소중할 때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끼는 친구가 위험한 사람하고 만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멀리하라고 충고할 거예요. 그 친구가 기분 나빠서 저랑 멀어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 제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크지만 해볼 만큼은 해볼 것 같아요. 충고는 그 사람하고 안 만날 생각까지 할 때만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연자님 경우에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식에 관한 거는 칭찬 아니면 그냥 말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식에 관해서는 쿨하다, 이런 거 없어요.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포켓몬에 나오는 그 꼬부기, 그거 닮았다고 자기 아들을 꼬부기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가족 동반으로 온 친구분이 한 분이 꼬부가 하고 장난스럽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에 꼬부기라고 자기 애를 부르던 엄마가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애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고 싸움이 났어요. 사실 그냥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별일이 아닌 것도 같았거든요. 평소 성격도 호탕하고 자기 애한테도 털털하게 대하는 분이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되게 뜻밖이었어요. 그 말씀하신 분의 말투도 정말 애를 귀여워해서 하는 것 같았고요. 그때 저는 확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남의 자식 이야기는 의도가 어떻건 간에 그냥 말을 아끼는 게 낫겠구나. 제가 살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서 아주 훌륭하고 큰 업적을 이룬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또 부모로서의 얼굴을 부분적으로 보일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은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모는 다른 존재구나, 상상 이상으로 예민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남의 자식 문제는 간접적으로라도 터치 안 하는 게 안전해요.
저는 살면서 남의 자식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했다가 본인도 그 이유를 모른 채 손절당한 사람들 꽤 봤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하냐면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자식이 대학 입시 치렀다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진학 문제는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부모가 먼저 말을 안 하면 잘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친구가 말을 안 하길래 그냥 잘 안 됐구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한 3년쯤 지났나? 우연히 말을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말 안 했던가? 우리 아무개 그때 서울대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뒤늦게 축하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식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로 예민한 거거든요. 사연자님 친구의 경우는 이미 부모님까지 다 문제를 느끼고 충고한 거잖아요. 그 문제에서 제일 간절한 사람인 조부모도 전혀 설득시키지 못한 문제인데 친구의 말이 진심 그대로 받아들여질 리 없어요. 이걸 알아두시면 이 문제로 느꼈던 허무감 같은 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내 이야기를 되도록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요.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벽을 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입장을 좀 정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벽을 좀 느껴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집단에서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재산 노리고 접근할 만한 사람이 있을 법한 집단, 질투하면서 괴롭힐 사람이 있을 만한 집단, 이런 곳에서 굳이 친근한 사람으로 인싸돼봤자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최소한 비호감이 되지는 않는 게 좋잖아요. 예전에 알던 분 하나가 별일 아닌 일도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어요. 어머,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어머, 어디 가세요? 하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 가는지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안녕하세요. 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만 말해도 그냥 그렇구나. 나중에 봐요. 이럴 텐데요. 나중에 보니까 항상 그분은 사소한 것도 정보를 안 주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그분이 독일어를 전공하셨다는 말을 들어서 마침 제가 갖고 있던 독일 화장품에 뭐라고 써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땐 그 이미지로 텍스트 번역하는 거 그런 거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장품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분이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지금도 그분이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살면서 이런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의문스럽다. 이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관계 문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의도가 명확한 사람한테는 아무도 호감을 주지 않거든요. 그냥 사회적으로 어울려야 하는 무리다 싶은 곳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여기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정해 놓으세요. 사는 동네, 직업, 결혼 유무, 여기까지만 공개한다. 이렇게 해놓는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됐든 구체적인 숫자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전에 미국 주부들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남편과의 잠자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수다를 떨어도 남편의 연봉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는다. 이게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주부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내가 능력이 좀 된다. 이런 걸 사람들이 눈치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력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소통을 하다가 숫자를 물어보면 사연자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그냥 벌만큼 벌어요. 이런 식으로 뭉쳐도 괜찮아요. 정리하자면 적당히 벽은 느껴지지만 비호감이 아닌 사람으로 지내기 이런 거예요. 만약 이 정도도 공개할 가치가 없는 불특정 다수와 어울릴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하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
사연자님이 자신을 내보이고 싶지 않은 집단에 가신다면 그냥 이런 것으로만 만족하실 수 있는 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연자님한테 벽을 느껴도 되는 관계, 이런 데서 해당되는 말씀을 해드린 건데요.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지내고 싶은 집단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좀 힘들어요. 사연자님이 거리감 느껴진다, 그런 말을 안 듣고 싶다, 이러시면요, 그냥 사연자님한테 위화감을 안 느낄 만한 사람들의 집단을 따로 찾으세요. 그게 본인의 인생에 훨씬 이득이 되는 일이에요. 만약 지금 계시는 곳들이 비슷비슷한 집단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정보를 숨기실 필요는 없어요. 잘난 척이라는 게 정보 공개 여부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태도의 문제예요. 내 재력과 능력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해도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과시하려고 애쓰지만 않으면 돼요. 사람 사이에서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게 결국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응용하시면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기다릴게요.